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내신 이유가 뭐죠?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면 이후에 당상 오셔서 문제 해결된 때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남자들이 주로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였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검찰이 누가 사주를 무조건 안 거예요. 제일 괜찮아. 조국 혁신당에서 벌어진 성비위 파문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난 4일에 제가 직접 조국 원장에게 입장을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조국 원장은 본인의 SNS에서 당시에 나는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당 자체에 조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네. 나는 그때 당원이 아니어서 개입할 수 없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부는 그 사실에 부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은 말 그대로 조국 그 원장으로부터 비롯돼서 창당 과정 그리고 지난해 총선 그리고 지난 12.3 이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조국 원장이 항상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국 혁신당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조국 장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이 조국 장관과 다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다수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당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때는 직접 관여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이거에 대한 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조국 원장은 어젯밤에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시죠. 귀에 손을 대는 모습이고요.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이 사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 사진만 보면 과연 이 시점에 굳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장면을 보니까 반성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 꼭 저랬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 과거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입시 비리 논란이 컸을 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요. 조국 전 교수가 과거에 했던 말과 어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언행이 불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여러 성비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왜 그 모습이 적용되지 않는가? 국민들은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어떤 해명글을 내놨잖아요. 그 해명에서도 반성을 하고 있다, 온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겠어요. 왜냐? 사과와 반성. 이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핑계가 또 같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과거에 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요, 8월 15일 이 조국 사면이 결정된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현재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정치적 의미는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를 위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지도부가 물러나서 오직 조국의 당에 더 만들겠다는 그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도 어떤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던 건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어떻게 본인의 이미지를 또 한번 변신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원장은 SNS에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최근에도 SNS를 많이 하는데 지난 2017년에 SNS에 남겼던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라는 말이 이제 본인을 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시에도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좀 이제 함구하고자 하니까 일갈하고 직격했던 거 아닙니까? 아, 요거는 반기문 유엔 그렇죠. 사무총장 반기문 전 관련해서요. 유엔 총장의 동생과 관련한 이제 성비위 문제가 있었을 때 본인이 했던 이건 성비위 문제가 아닙니다. 뇌물죄 문제. 뇌물죄 예, 예. 문제입니까? 어쨌든 그 기준을 본인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적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일 때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들을 냈던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현재도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죠. 본인에게 그 의혹이 향했을 때 침묵하거나 나는 아니다, 나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정치 일선에서 그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한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정말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죠.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중요한 건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원장은 당시에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사면 이후 행보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향후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국민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저의 쓰임이 있다면, 저의 효용이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몸을 던질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이후에 정치적 행보 좀 자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전 당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원장이 사면된 건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복당이 의결된 건 8월 21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8월 18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 박창진 부대변인님. 그런데 이때 이런 행보를 보일 때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 의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도 아니었던 사람이 당직자 의전을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조국 혁신당 내부에 지금 이 과정을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방식과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일 처리를 하는 방식이 상당히 격리가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 이름 자체가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물론 한자로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들 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의 당이다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무적이고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국의 당이다. 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막상 이런 당내 문제가 생겼고 당내에서 어쩌면 당내에서는 조국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혹은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두고서는 아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조국 혁신당을 위하거나 조국이라는 인물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 혁신당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현재의 태세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에선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차 가해성 발언이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 발언은 사실 당 차원의 사과를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희롱이라는 게 성범죄보다는 이 포함하고 있는 범주가 넓은 단어인 건 맞죠. 그런데 맥락상 그러면 마치
성희롱의 여러 행위 태양 중에서도 범죄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민사적으로만 불법 행위로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있고 여러 스펙트럼은 있는 게 맞습니다만 예. 그런 말을 할 자리도 아니었고 그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면 왜곡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방송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바로 현장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어 폭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딱 잘라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의혹 제기가 마치 범죄 수준에 달하지 않는데 과도한 의혹 제기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부적절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일자 당사자도 또 추가로 사과를 했습니다.